휘몰이 잦은 몰이 장단이 잔잔한 클래식 음악부터 블루스, 스윙, 펑키, 락 음악, 심지어 대중가요와 만나 또 하나의 음악을 탄생시킵니다. 국악과 현대음악의 만남. 그 놀라운 도전을 통해 우리 음악의 대중화, 세계화를 위해 앞장서온 장구 연주가 민영칠.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그는 고등학교 시절 대금에 심취해 국립국악고등학교로 유학을 왔습니다. 1991년 세계 사물놀이 경연대회 금상소상, 1992년 국악 콩쿠르 대금 부문 입상 등을 하며 실력을 인정받았고, 지금은 장구 연주가로 일본과 한국으로 건너 새로운 음악 세상을 열고 있습니다. 서울시향 지휘자 정명훈, 사물놀이패 김덕수 등 유명 아티스트들과의 협연은 물론 드럼 연주가 남궁현, 넥스트의 신해철과 만나 연주하며 전통 국악의 매력을 발산해왔습니다. 우리 음악을 더 많은 곳에 전파하기 위해 퓨전 국악을 고집하는 아름다운 예술가. 국악 연주가 민영칠을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국악이 현대음악과 만나면 또 어떤 모습일까 상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분의 무대를 보게 되면 흠뻑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퓨전 국악의 선두주자, 국악 연주자 민영칠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약간 분위기가 네. 저희 양방원 선생님께서 몇 번 오셨었거든요. 아, 네네. 근데 묘하게 뭔가 느낌이 비슷하다 하면 그러면 양방원 선생님께서 기분이 안 좋으시고 선생님께서 저는 형님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네네. 양방원 씨하고는 저하고는 같은 고향이 같아요. 일본이고요. 네네. 제일동포 3세고 양방원 씨는 제일동포 2세시고. 잠깐만 얘기해봐도 양방원 씨보다 말씀을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말을 조금. 저는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여기를 와서요. 그 고등학교 때부터 한국말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네. 저희가 간단하게 연주하는 모습을 좀 뵙고 싶다고 했더니 이렇게 직접 네. 다양하게 가져오셔서 참 감사드려요. 먼저 지금 장구죠? 네. 장구 먼저 연주해드릴게요. 아니 바로 연주 안 해주셔도 아니 저는 왜냐면 네. 연주를 빨리 먼저 가시려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네. 이게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거든요. 진짜요? 저로서는. 네. 네. 저는 왜냐면 늘 사람 앞에서 연주만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라서 지금 정신이 머릿속이 완전히 비빔밥 짬뽕이에요 지금. 네. 그래서 연주를 먼저 하면 제가 마음이 가라앉아.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조금만 청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연주를 듣게 될 줄은. 약간 좀 소리가 큽니다. 좋아요. 이렇게 긴장 많이 하신 줄 몰랐어요. 이 정도로. 네네. 이런 연주.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네. 네. 역시 저는 연주를 해야 됩니다. 와, 저는 옆에서 듣고 있으니까 가만히 앉아있기가 약간 막 어디 뛰쳐나가야 될 것 같고, 막 꽃 하나 달려야 될 것 같고, 막 그 정도로. 땡가리 준비할 걸 그랬어요, 제가. 네. 네. 와, 그리고 제가 좀 긴장하신다고 자꾸 안 보려고 그랬는데 연주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멋지세요. 그 사람들이요, 평소에 저를 아시는 사람들은 연주를 보시면 다른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연주만 봤던 사람들은 저를 봐도 못 알아보세요. 우리 뭐 결혼도 했고 처도 있지만 처도
1년에 한 번은 당신의 연주를 봐야지 내가 견딜 수가 있다. 어떻게 너무 공감되는 얘기라서. 아, 네. 네. 그래서 가끔 보여주시나요? 뭐, 네. 강제 쪽으로. 네. 우리 네. 가족이 다 오시거든요. 아, 네. 네. 진짜 이렇게 머리를 막 휘날리시면서 하시는데, 정말 멋있고 잘 어울리세요. 감사합니다. 장구는 얼마나 오래 같이 이제 연주를 하는 거예요? 장고는 제가 10살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뭐 한 30년. 네. 그러니까 보통 10살 때든 뭐 부모님의 강요에 뭐 피아노나 바이올린 이런 걸 많이 만나게 됐는데 장구를 만나셨어요? 우리 집은 그 일본 오사카에 있었어요. 네, 오사카에 한국인 학교를 다녔었는데 그 한국인 학교에 장고도 있었고요. 꽹과리도 있었고 그리고 브라스 밴드도 있었지만 저는 장고하고 브라스 밴드에서 드럼하고 동시에 배운 겁니다. 장구와 드럼을요? 예. 그리고 피아노도 배우고 싶었지만 우리 집이 아주 옛날에 가난해서요. 학원비가 없어서 네. 학교에 있는 악기를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0살 때 장구와 드럼을 어떻게 보면 치는 타악기니까 뭐 공통점도 있고 사실 그냥 보기엔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지만 그게요. 같이 만나셨네요. 그 장고는 언어로 말하면 한국말이고요. 드럼은 영어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아마 그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 배우면은 똑같아요. 영어랑 한국말이랑 두 개 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생각하실 거예요. 같은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드럼은 영어, 장고는 한국말. 가끔 뭐 락이나 재즈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협연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거 제가 메고 있는 지금 연주하고 있는 악기가 장고가 아니라 저는 기타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오히려요? 그래서 무대에서 저를 보셨던 사람들은 저 사람은 좀 머리가 이상한 사람이 아닐까. 무슨 락밴드의 기타리스트 같이 돌아다니고. 어머 이거는 막 들이대기도 하고 막 그러시나 보죠? 그 모습이 정말로.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런 밴드들 좋아했고, 뭐 비틀즈도 좋아했고, 모든 사람도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어서 음악을 시작한 것이 있었죠. 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면 보통 기타를 잡거나 아니면 네. 서양 악기를 잡기 마련인데. 그러니까 돈이 없었다니까요. 참 저희에겐 또 그런 행운이 네. 다행히 돈이 네. 없으셔서 저희가 또 이런 연주를 학교에 있었습니다. 네. 학교에 다 네. 있어요. 네, 장구를 만나봤고요. 옆에 네. 있는 악기도 네. 궁금해요. 이거는 대금이라는 악기고요. 제가 장고는 10살 때부터 배웠지만 이거는 여기를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국악고등학교에서 배우니까 고등학교하고 대학교는 이걸로 전공으로 전공을 하신 네. 악기군요. 잠깐만 불러드릴게요. 네. 뭐 이 정도로. 네. 이렇게 새가 왔다가 이렇게 날아가 꽃이 피고 막 이런 게 그려지는. 맞습니다. 네네. 어. 그 옛날에는 휴대폰도 없었고요. 라디오도, TV도 없었고, 전철도 없었고, 건물도 없었잖아요. 그러면 그 이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가 자연 소리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악기들이 나타났고 지금까지 남아있고. 보통 저희가 이렇게 손님이 오시잖아요. 악기를 들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어렵게 정말 죄송하지만 부탁인데 실례가 되는 줄 알지만 한 번만 연주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라고 네. 여쭤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알아서 척척 연주를 해주시니까 저는 음악인이거든요. 너무나 연주가 주예요. 저희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오히려 죄송한 거는 이거를 말을 못해서. 그런데 이런데 그 훌륭한데 불러주셔서 저는 영광입니다. 계속 들어볼까요? 또 다른 악기. 다른 악기 없습니다. 그래요? 죄송. 죄송해요. 저는. 제가 죄송해요. 뭐가 더 있을 줄. 어떻게 이제부터 계속 말해야 되는데. 네, 네, 잘해보겠습니다. 중간중간에 혹시 긴장되시거나 답답하시면 한 번씩. 네. 최근에 했던 공연이 재즈 그룹과 함께 했던 곳이었죠. 국립국악원에서 네. 흥미로운 공연이었어요. 금요공감? 네. 사실 2002년도부터 2012년까지 동경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한국에서 그때 일본에서 만든 팀이 재즈하고 국악하는 팀이에요.
신한악이라는 팀인데요. 이 팀으로 첫 무대를 나갈 수가 있었던 거는 그 의미가 있고 영광이고 그렇죠. 예,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남궁현 씨랑도 참 자주 무대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드럼도 10살부터 하셨고, 네. 이 장구도 그렇고요. 남궁현 씨랑은 참 잘 어울리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남궁현 씨는 제가 고등학교 때 여기에 왔을 때 하숙집에 있었거든요. 저는 아니지만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또 제일동포끼리 친구가 있잖아요. 아는 사람 하숙집의 조카 아드님이었어요. 아는 사람 하숙집의 조카 아니, 근데 거의 뭐 저의 좀 이건 좀 멀긴 복잡하니까 하지만, 그냥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요, 제가 하숙했던 집에 조카 아드님이었어요. 하숙집에서 만난 거예요. 그냥 하숙집에서 이걸 하시는지도 몰랐어요? 야, 너 드럼 친다며? 그러고 오셔서 네. 그러고 한번 스튜디오 가자 그러고 백두산 형님들 계시는 데에서 같이 드럼 치고, 야, 너 그리고 장구 쳐드리고, 우리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짜장면 사주시면서 우리 잘 되면 갈비 먹자. 그런 사이셨군요. 네. 그래서 요즘도 최근에도 만나시고 같이 공연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네네. 지금 K비트 앙상블이라는 팀을 둘이서 만들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잘 맞으시는 편이세요? 본인도 직접 이 드럼을 하시기 때문에. 드럼은 이제 지금은 안 하고요. 그냥 들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남궁현 씨가 뭘 치시는지, 남궁현 씨가 지금 다음에 뭘 하고 싶으시는지는 예측이 가고, 그래도 이제 새로운 음악을 위해서는 또 이제 새롭게 아이디어 내면서 만들고 있죠. 어떤 계기로 이제 뭐 10살 때 장구를 잡았다지만 내가 정말 국악을 하겠다 이런 결심을 하시게 된 거예요? 장고는 못 모르게요. 일본 학교에서 드럼과 같이 배웠었지만 중학교 3학년 때 그 장고 치는 모습을 국악 작곡 하시는 선생님 김영동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일본에 오셔서 저를 보셔서 너 국악고등학교 들어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가 제가 국악에 빠진 계기가 되는 날이죠. 정말 이걸 갈까 말까 고민 많이 했어요. 그냥 일본에서 태어났고 일본에서 평범하게 자랐고 조금 음악은 했지만 그렇다고 음악을 계속 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근데 그분이 너 와서 꼭 너는 음악인이 돼야 된다고 하셨을 때 나의 인생이 지금 이 두 길로 갈라지는구나라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이 길로 가면 아마도 평범하게, 그래도 평범한 사람들도 행복하죠. 네. 제가 지금 평범하지 않아서 평범한 사람들도 행복해 보여요. 근데 뭐 부모님도 그러시고, 근데 또 아닌 길이 지금 생긴 거예요. 초이스가 생긴 건데 이 길을 가면 정말 뭐랄까요? 비행기는 활주로가 있으면 뜨지만 활주로도 없는 상태잖아요. 그런 길을 너가 갈래 말래 부모님이 가라 그러셨어요 마지막에. 부모님은 어떻게 그런 결정하셨죠? 보통 말리거든요. 부모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제일동포 2세 장남이셨지만 할아버지께서 약간 좀 몸이 좋으신 편이 아니셔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그만 퇴학하시고 공장에서 일을 하셨어요. 경제적인 사유 때문에. 근데 본인은 음악을 좋아하셔서
한국 민요 그리고 장고, 드럼, 베이스 같은 거를 취미로 계속 하셨고 노래도 가르치셨고 지금도 뭐 가라오케 가시면 넘버원입니다. 나훈아 씨 좋아하시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본인이 자식들한테 음악을 시키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와서 대학교 들어갈 때 나는 변호사, 의사 모르겠어. 악사가 되죠. 그래서 우리 집에서 좀 악사가 나왔으면 좋겠어. 네. 평범하지 않은 부모님이시네요. 그러세요? 보통 악사를 말리려고 참 별짓을 다 하게 되는데. 우리 누나가 또 국악을 하세요. 우리 형도 국악하시고 저 악사가 그다음에 정말 여동생. 많이 나왔네요. 그 집안에서. 누나는 가야금, 형은 피리, 제가 대금, 여동생은 무용. 판을 벌려도 되겠네요. 그냥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맞아요. 이게 연주비 안 줘도 돼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집은 다 무조건 음악을 한다는 조건 하에 있었기 때문에 누가 잘한다, 누가 못한다 이런 거는 절대 말씀 안 하세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다 평등하게, 다 잘한다, 다 못한다, 다 연습해. 네. 어때 지금 좀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연주 활동 하시는 모습 보고. 그래도 아직까지 저희 뭐 우리 아버님 나이실 때는 저 나이가 됐으면 저의 부모님한테 어떻게 많이 해드렸었잖아요. 근데 우리 세대들은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좀 만족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야, 언제 해외여행 데려다 줄래? 막 이러시면. 악사를. 그럼 변호사나 의사를 시키지 악사를 시켜셔도 그 말씀하시면 더 중요한 걸 아마 사실은 문제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무대 초대해드리면 아주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요. 행복해 하실 것 같아요. 네. 혹시 최종적으로 어떤 꿈을 갖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조용히 살고 싶어요. 지금 이렇게 시끄러웠겠지? 이런데 어떻게 조용히 사실 수 있겠어요? 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요. 따뜻한 나라에 가서 살고 싶어요. 근데 워낙 버리고 막 이렇게 큰일 버리고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데서 조용히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조용히 살고 싶기 때문에 저의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평화가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걸 하고 있으면은 싸우고 싶다라는 생각조차 없거든요. 평화거든요. 사람들 조화롭게 살자.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는. 네. 부디 꿈을 이루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저렇게 대화를 하면서 네. 되게 솔직하게 지금의 현실을 다 알고 계시고 또 그 현실에서 막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가지고 오히려 막 이렇게 허망된 꿈이나 뭐 너무 이렇게 상상 속의 세계가 아닌 직접적인 얘기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